새봄. 그리고 어김없이 깨어난 두꺼비들. 하지만 올해도 그들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산란지로 가기 위해 건너야만 하는 죽음의 도로. 여전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운명. 목숨과 맞바꾼 그들의 여정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부산 오륜 본동. 매년 이른 봄 이곳에서는 언제나 도로를 건너는 두꺼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저수지나 개울 주변에서 겨울잠을 자고 봄이 오면 깨어나는 두꺼비는 번식을 위해 고인물을 찾아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늘 그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 아래 야트막한 개울에서 시작해 가파른 길을 지나 도로 건너편에 있는 저수지로 향하는 두꺼비들. 산란지인 저수지까지는 곳곳에 길이 막혀 있어 언제나 뚫려 있는 곳을 찾아 먼 길을 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곳에서는 봄이면 늘 수많은 두꺼비들이 죽음을 맞고 있는데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한 환경단체에서는 이동 경로 파악 등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과 함께 두꺼비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어진 녀석들입니다. 지난 1964년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동수원지 인근은 여전히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생명들이 이곳을 삼토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호흡을 하는 양서류인 두꺼비는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한데요. 청정한 회동수원지 인근을 서식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매년 이곳에서는 두꺼비 로드킬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수의 두꺼비를 구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꺼비들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겁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수로가 하나 있는데요. 생태 통로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이곳. 하지만 개울과 연결이 끊어져 있어 두꺼비들이 오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날 두꺼비 구조를 위해 모인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또 관할구청 담당자들은 곧바로 보수에 나섰는데요. 한자로 개울과 생태 통로를 이어주고 낙엽으로 마무리한 뒤 구조한 두꺼비를 풀어놓자 신기하게도 뒤돌아오지 않고 저수지가 있는 방향으로 향하는 두꺼비들. 보수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도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길이 어떤 길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 학습 능력을 받은 것들은 다시 그 밑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손들한테 계속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길을 가는 두꺼비는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 날 시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또 두꺼비를 구조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두꺼비가 요 산에서 사는데 여기서 요 저수지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저 밑에 둘러서 가다가 길에 로드킬도 당하고 해서 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요 밑에 산책로라돼요. 생태통로
생태 통로를 임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 만들어놨는데 만들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오니까 저절로 일로 지나가는 두꺼비가 3마리나 봤어요. 우리 만들어 놓고 이로 지나가는 거를 3마리 봤으니까 원래 이제 한두 마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따라서 많이 간다 하더라고. 이제 그래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잡아가지고 하지 말고 가는가 안 가는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찰도 해보면 나중에는 일로 지나가는 것도 좀 많으면 노숙길 당하는 게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지만 급격한 일교차에 이날만큼은 나타나지 않았던 두꺼비. 구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두꺼비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생태 수로를 정비하고 환경 정화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면에서 깨어나 산에서 내려온 두꺼비가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작은 개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발견됐는데요. 다행히 개울로 유입되는 심각한 오염원은 없는 상황.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자마자 새로운 생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개울까지만 자연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 물이라든지 뭐 동영이라든지 사는 거 봐서는 이제 바로 산에 뭐 인접해가 있고 좀 청정한 지역인데 쓰레기는 이제 우리 뭐 도로에서 떠내려왔다든지 이런 거는 수질 오염하고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쓰레기만 주워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양서로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들.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보다 다양한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이 이곳엔 있었습니다. 작년에 두꺼비 로드킬이라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보면서 제가 두꺼비라는 존재를 사실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봤을 때 그 기억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와서 두꺼비를 처음 보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두꺼비 로드킬 때문에 한번 온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야외에 나왔는데요. 너무 좋은데 작년에 봤던 그 애들을 다시 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명이 아직까지 소중하고 여기 생태계가 지금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작은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 노력과 마음이 곧 자연을 살리고 또 머지않아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며칠 후 곳곳에 봄이 깃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저수지까지 도착한 두꺼비들. 하지만 그런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또 치열한 번식 경쟁인데요. 저수지에 모인 수컷들은 서로 먼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렇게 짝짓기를 마친 녀석들은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산란기를 거쳤는데요. 약 2달 후 알에서 부화한 새끼 두꺼비들은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까지 저수지의 수생식물과 곤충을 먹고 자라나 다시 어미가 왔던 길을 따라 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새끼 두꺼비들도 목숨을 걸고 도로를 건너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본능. 이 위대한 생명의 경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꺼비들이 알을 놓는 산란지 그와 도로 사이 밑에 연결되는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때가 있는 도로상으로 두꺼비들이 이동하고 일부는 수로를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두꺼비 그것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정비할 계획이고 뭐 다른 방향도 계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목숨의 위협도 무릅쓴 두꺼비의 대장정. 녀석들이 향하는 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준 자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작은 생명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더욱 힘껏 열어주는 일이 아닐까요?